이제 3단원 온도와 열 봅시다. 자, 온도는 수치값이고 열은 에너지예요. 즉 열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어떻게 돼요? 온도가 올라가고 열을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열은 대표적인 뭐에 해당이 돼요? 에너지에 해당이 돼요. 자, 그래서 온도랑 입자의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물질들은 뭔가 기본 입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 입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은 운동을 해요. 예, 지 맘대로 아무 방향으로 모든 방향으로 다 운동을 하게 되는데 물질은 매우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입자, 보통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뭐 여러 가지가 되는데 보통 뭐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냐면 분자라고 하는 걸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자는 정의가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의 입자를 뭐라고 불러줘요? 분자라고 불러줘요. 대표적으로 물, 뭐 산소, 그 다음에는 수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분자예요. 그러면 이 분자는 다시 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느냐? 원자라고 하는 게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게 분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분자를 쪼개면 원자가 돼요. 그래서 이 분자들을, 이 입자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온도라고 하는 거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얼마나 활발하냐를 나타내는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입자 운동이 활발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입자가 뭘 가지고 있다?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엔 이 많은 에너지는 결국에는 보통은 무슨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려면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열을 많이 흡수해야 되는 상태고, 열을 많이 흡수했으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온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요. 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자 사이에 거리가 대체적으로 멀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부피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분자 사이 거리가 머니까. 근데 왜 대체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을까? 뭐가 예외가 되는 게 하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체로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입자 운동이 둔하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대체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은 보통 여기서 부피가 어떻다는 소리예요? 작다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외가 되니까 그게는 대체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겠죠. 자, 보통 물질의 상태가 몇 가지가 있니? 얘들아? 세 가지가 있죠. 고체, 액체, 기체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상태에서 어느 상태에 있었을 때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보통 기체 상태에 있을 때가 온도가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얘가 끓어야 기체가 되니까. 끓기 전에 뭐가 고체가 녹아야 액체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존재하는 온도가 고체에서 기체로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높은 온도가 돼야지 고체에서 액체로 되고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부피도 보면은 보통은 같은 물질이 같은 질량일 때, 똑같은 질량을 가지고 있었을 때 부피가 누가 제일 크냐?
기체일 때 부피가 제일 커요. 제일 입자간 사이가 어떻기 때문에? 멀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가 제일 큰 건 무슨 상태일 때가 제일 크다? 기체. 그 다음에는 액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요? 고체가 돼요. 보통은 이래요. 보통은 이런데 예외가 되는 게 딱 한 개가 있어요. 예외. 정확하게 여기에 예외가 되는 물질이 딱 하나가 있는데 걔가 바로 누구냐면은 얘예요. 얘 누구니? 물이 물. H2O가 물이에요. 물만 예외가 돼요. 왜 그러냐면 얼음이 물에 뜨죠. 그지? 얼음이 물에 뜬다는 소리는 똑같은 양의 물을 얼리면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생수병 같은 데 물 얼리면 얘가 빵빵해지지. 이렇게. 그렇죠? 얼음 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위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빙산이 바닷물에 뜨는 게 예, 얼음인데 물 위에 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만 예외적으로 누가 가장 부피가 작아요? 물이 제일 작고 그 다음에 누가 커요? 얼음이 커요. 그 다음에는 기체 상태의 물을 뭐라고 불러줘요? 수증기라고 하는데 수증기가 제일 부피가 커요. 그래서 물만 예외적으로 무슨 상태에서가 가장 부피가 작고 액체 그 다음에는 고체가 크고 그 다음에는 기체가 큽니다. 물만 예외고 물을 뺀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누가 제일 작아? 고체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는 액체, 기체 순으로 점점 부피가 커집니다. 알겠죠? 이게 항상 예외예요. 그래서 온도에 따른 물 입자의 운동을 비교를 해보면 따뜻한 물은 입자 사이 운동이 활발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멀고요. 그 다음에 차가운 물은 입자 사이 운동이 둔하고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가까워요. 그러니까 액체 상태더라도 온도가 낮은 액체보다는 높은 액체가 부피가 더 커요. 부피가 늘어나. 알겠어요? 그리고 분자 운동도 더 활발합니다. 입자 운동도 뭐가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열 평형을 보게 되면은 열은 항상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열은 선생님이 뭐의 하나라고 그랬어? 에너지의 하나다라고 했잖아요. 열 에너지, 빛 에너지 뭐 많지만 에너지의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이게 열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는 항상 에너지가 많은 곳에서 에너지가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흘러요? 물. 높은 데 낮은 데로 가죠. 그럼 물은 높은 데 있으면은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게 더 커요. 낮은 데 있는 것보다. 그래서 에너지가 더 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 열도 에너지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기 때문에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뜨거운 물체랑 차가운 물체를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뜨거운 물체는 낮아지고 차가운 물체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뜨거운 물에 얼음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물은 온도가 낮아지죠? 식고 얼음은 녹아버리죠?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고온의 물체, 뜨거운 물체랑 저온의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를 부착을 해놓으면 여기서 열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온도가 다른 두 물체가 접촉을 할 때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뭐라고 불러준다? 열 평형 상태라고 불러줘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이쪽에다가 뭐 40도씨의 구리판을 놓고 이쪽에다가 10도씨의 구리판을 놓게 되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열이 어디에서 어디로? 40도씨에서 10도씨로 이동을 해서 얘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 낮아지고 얘는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언제까지 저 온도가 변하냐? 둘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변합니다.
그럼 같아지게 되면은 둘이 갖고 있는 뭐가 똑같다라고 보고 열 에너지가 같다라고 보고 그때는 뭐가 이동 안 하는 거임? 열이 이동을 안 하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가 되는 건데 안 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때를 뭐라고 불러준다? 열 평형 상태라고 불러줘요. 자, 그래서 온도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서 열이 이동을 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열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낮은 물체를 두 개를 접촉을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고온의 물체는 온도가 어떻게 되고요? 점점 낮아져요. 그리고 저온의 물체는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두 물체 온도가 같아진 상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 온도를 뭐라고 불러준다? 열 평형 온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때 온도가 같아지면 이제 온도 변화가 없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요 면적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네, 고온의 물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고온의 물체가 1은 열의 양, 열량이라고 해요. 고온의 물체가 쟤는 1은 열의 양에 해당이 되는 거고 요 아랫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때 잃은 열량하고 얻은 열량은 어떻겠어요? 서로 양이 같아야 돼요. 알겠어? 어디로 누구한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되는 거라서 이때 고온의 물체가 잃은 열량이랑 저온의 물체가 얻은 열량이랑 어떻게 된다? 둘이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아지는 상태가 뭐가 된다? 열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둘이. 자, 그러면 열 평형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뭐냐면 온도계 있죠? 온도계. 온도계 알아? 이렇게 유리 막대로 돼 있는 온도계. 온도계로 물체를 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다 액체를 두고서 여기다 온도계를 빡 하고 꽂아놔.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온도계를 꽂아 놓으면 얘가 어느 정도 온도까지 올라가겠죠? 이게 빨간, 이렇게 있고. 그러면 결국에 이 온도계 내부에 있는 이 빨간 기둥 안에 있는 얘 물질의 온도랑 밖에 있는 물질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온도를 우리가 측정하는 거예요, 결국에. 알겠어? 이렇게 해서 온도를 측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보면 돼. 이거 원래 고등학교 애들이 배우는데, 봐봐. 이게 A하고 B하고 C인데, 자, A하고 B의 온도가 같아? A하고 C의 온도가 같아? 그러면은 B하고 C도 같죠? 이게 바로 이게 열 온도 재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밖에 물이 있다고 쳐봐. 물하고 온도계 유리의 온도가 같아. 그러면 요 안에, 온도계 안에 있는 알코올이랑 유리의 온도가 같아. 그러면은 알코올하고 뭐의 온도가 같은 거예요? 물의 온도가 같은 거죠. 그래서 온도를 재는 거예요. 이게.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이 온도를 측정을 해주는 것도 다 뭐다? 열 평형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열 평형을 이용하는 얘가 찬물에 삶은 달걀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달걀이 식죠. 대신에 밖에 넣었던 찬물은 어떻게 됩니까? 따뜻해지죠. 열을 뺏기고 그 다음에 열을 얻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냉장고에 음식을 넣으면은 냉장고 온도하고 어떻게 될 때까지? 음식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냉장고 안은 온도가 올라가고 음식은 온도가 내려가서 평형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도계를 재는 게 선생님도 얘기했죠. 이게 방금 설명을 했죠. 이게 바로 온도 측정의 원리도 바로 뭘 이용을 해준 거다? 열 평형 현상을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열은 뭐 어디서든 존재를 하고 온도를 갖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 뭘 갖고 있어요? 열 에너지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어요. 열 에너지가 없는 물체들은 없고 다 자기 온도에 해당하는 자기 온도만큼의 열 에너지를 모두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꼭 개념 짓기 봅시다. 자, 다음은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이래요. 물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이 활발하고 물체의 온도를 낮추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둔해집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는 낮은 물체보다 입자 사이 거리가 대체로 멀죠. 그렇죠? 더 많은 열 에너지를 갖고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같은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가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온도가 가장 높은 거는 입자 사이 거리가 가장 멀고 가장 운동이 활발한 거, 그지? 얘가 제일 높겠죠. 그렇죠? 순서대로 보면은 1, 2, 3 이렇게 보면은 맞겠지. 다음에 3번. 다음은 열 평형에 대한 설명인데, 온도가 서로 다른 두 물체를 접촉하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집니다.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온도가 50도인 물체 A와 10도인 물체 B를 접촉을 했대요. 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X. 그러니까 여기는 온도가 내려가고 여기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A는 입자 운동이 둔해지고 B는 활발해져야지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물체 가와 나를 접촉했었을 때 온도 변화를 나타냈는데, 열 평형에 해당하는 구간은 바로 어디입니까? 둘의 온도가 같아진 어디에 해당이 돼요? D 구간에 해당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이제 열은 가만히 있지 않고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열의 이동 방식을 배우게 될 텐데,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전도라고 하는 방식에 해당이 돼요. 전도. 전도는 물체를 보통 어떤 상태에서 전달이 되냐면 고체, 주로 고체 상태에서 전달이 되고요. 간혹 일부 액체도 전달이 되긴 하는데, 대부분이 무슨 상태일 때? 보통은 고체 상태에서 전도 현상으로 인해서 열이 이동을 하게 돼요. 자, 즉 물체를 구성을 하는 입자의 운동이 옆에 붙어있는 이웃한 입자에 차례로 전달이 돼서 열이 이동을 하는 방식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보통 고체에서 일어나게 돼요. 아주 일부 액체도 일어나긴 하지만, 고체는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되게 가깝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이거보다 더 가까이 붙어 있어요. 거의 따닥따닥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가열을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쇠막대를, 철을 막대를 구성하는 입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얘가 이제 뜨거워지면 어떻게 돼? 떨려. 운동을 해요. 이렇게. 막 떨리면 얘가 이렇게 떨린단 말이에요. 그 옆에 있는 애를 어떻게 돼? 때려. 그럼 얘도 같이 이렇게 떨려. 그 옆에 있는 애도 같이 떨려.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떻게 된 거야? 차례대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현상이에요. 즉, 입자와 입자 사이의 진동 운동에 의해서 열이 어떻게 돼요? 열을 가해준 데서부터 점점 먼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요. 만약에 가운데서 가열을 해주면 어떻게 돼서 양쪽으로 열이 다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따라서 전도가 일어나려면은 반드시 뭐가 돼야지 일어나냐면은 접촉을 해야 돼요. 접촉. 붙어야지 돼요. 열이 접촉을 해야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냄비의 한쪽 바닥을 가열을 하면 냄비 전체가 뜨거워진다. 아니면 여러분들 왜 국그릇에다가 숟가락을 넣으면 어떻게 돼? 숟가락. 뜨거워지죠? 그렇죠? 라면 먹을 때 라면에다가 젓가락 넣으면 젓가락 어떻게 돼? 뜨거워지죠? 그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손잡이 끝까지 어떻게 돼? 뜨겁잖아, 나중에. 그죠? 이런 게 바로 전도에 해당이 돼요. 달고 나려고 국자 이렇게 달고 보면 어떻게 다 뜨거워지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 전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전도도 뭐가 있냐면, 핫팩 손으로 쥐고 있으면 어떻게 돼? 뜨거워지죠? 핫팩하고 접촉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 손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 근데 보통은 이제 고체 상태에서 이렇게 열이 전달되는 정도를 바로 방식을 전도라고 얘기를 해주고,
전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열을 전달해주는 중간 전달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보통 다 고체 상태의 물질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조금씩 달라요. 열이 되게 잘 전달이 되는 물질도 있고 열이 잘 전달 안 되는 물질도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 냄비 뭘로 만들어? 쇠 같은 금속이죠. 스테인리스든지 알루미늄이든지 보통 이런 걸 쓴다란 말이에요. 만약에 냄비를 나무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타는 것도 타는 건데 열 전달이 잘 안 돼요. 나무로 만들어도 음식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우유팩으로도 여러분들 물 끓일 수도 있어요. 우유팩에다가 물 넣고 알콜 램프로 가열해도 우유팩 안 타요. 물 끓어요, 안에서. 네. 자, 계속은 못 쓰지만. 자, 그래서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열이 전도되는 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이제 열에 대해서 열을 잘 전달시켜주는 물질 또는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시키는 물질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 도체라고 해요. 도체. 보통 도체는 뭐가 도체니? 금속이 도체예요. 금속. 예, 보통 금속 같은 경우가 바로 열을 또는 전기를 잘 통해요. 열을 잘 전달하는 물질은 보통은 뭐도 잘 통해? 전기도 잘 통해요. 자, 그래서 열이 빠르게 전도되는 물질은 구리, 철, 알루미늄 같은 보통 금속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나무 벤치에 앉아도 차기는 하지만 쇠로 돼 있는 철봉이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뭘 잡아보면 더 차단 말이에요. 왜? 열이 훨씬 더 잘 전달되니까 내 체온도 어떻게 돼요? 더 금방 뺏겨버려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열이 느리게 전달되거나 잘 전달 안 되는 물질이 플라스틱, 나무 또는 고무 같은 금속이 아닌 물질은 열이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라이팬 손잡이 같은 거 뭘로 만들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는 게 그거 다 쇠로 돼 있으면 뜨거워서 요리를 못 해요.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 같은 거로 돼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래? 열이 잘 전달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 열이나 전기를 잘 전달시키는 물질은 도체라고 했으면 열이나 전기를 잘 전도시켜주지 않는 물질은 뭐라고 불러주겠어? 도체가 아닌 물질이니까 뭐라고 불러줄게요? 부도체라고 불러줘요. 부도체. 부도체는 잘 안 전달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경우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열에서 전도되는 현상을 보면은 철막대, 구리막대, 유리막대 이거를 보고 원래 예전에는 여기다가 촌농 알지? 촌농 여러분들. 촌농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굳혀 놓은 다음에 가열을 해주면 열이 빨리 전달되는 애는 촌농이 빨리 녹겠죠. 그렇죠? 천천히 전달되는 애는 끝에 있는 애도 잘 안 녹을 거고. 그래서 또는 열화상 카메라로 보면은 열화상 카메라가 이제 열이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보이냐면 빨갛게 보인다는 말이에요. 보통. 그래서 보면 누가 더 제일 빨리 녹여서 구리막대가 제일 빨리 녹아요. 그 다음에는 누가 제일 천천히 녹아? 유리막대가 제일 천천히 녹아요. 구리는 열도 되게 전달을 잘해요. 그리고 전기도 되게 전달을 잘해서 구리로 그래서 보통 뭐 만들었어요? 전선. 네, 전선을 만들 때 구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이 전도되는 정도의 차이를 활용을 해주는 게 조리기구, 보통 프라이팬의 바닥 부분은, 프라이팬이나 냄비의 바닥은 열이 빠르게 전도되도록 금속으로 만들고 손잡이는 덜 뜨겁도록 어떻게 돼요? 플라스틱이나 나무나 고무로 만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뜨거운 거 옮길 때 보통 엄마들이 장갑 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실리콘으로 된 냄비 집게 같은 거를 사용을 해주는 게 열이 잘 전달이 안 되는 물질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가 되는 걸 막는 거야? 전도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전도는 그래서 보통 전도는 무슨 상태의 물질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고체 상태에서. 그래서 반드시 고체 상태에 뭐가 필요하다? 열을 전달시켜주는 중간 물질이 필요하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열을 전달시켜주는 이런 상태에 반드시 물질이 필요한데 얘네들을 매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매질이 고체인 상태에서 열이 전달하는 거를 뭐라고 불러준다? 전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매질이라고 하는 게 뭔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불러요. 과학에서. 네. 이거를 뭔가를 전달시켜주는 물질을 뭐라 불러준다? 매질이라고 불러주는데 전도는 무슨 상태일 때? 고체 상태일 때 일어나게 매질이 고체 상태일 때 열이 전도되는 방법을 뭐라고 불러준다? 전도라고 불러줍니다. 알겠죠? 열이 전달되는 방식을. 자, 열의 이동 방식에서 저번 시간에 전도했다는 말이에요. 전도는 무슨 상태? 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의 물질이 열이 전달될 때 보통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전달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열이 잘 전달되는 물질을 보통은 도체, 열이 잘 전달되지 못하는 물질은 부도체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류. 대류는 자, 액체나 기체 물질을 자, 구성하는 입자가 자, 중요한 게 얘는 직접 입자가 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해요. 그러니까 전도에서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지는 않고 여기 구성을 하는 입자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제자리에서 계속 진동을 하면서 그 진동이 옆으로 전달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인데, 예, 대류 같은 경우에는 액체나 기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서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액체잖아요. 액체나 기체, 그지? 그러면 이 액체나 기체는 뭐 고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는 뭐 고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네.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해요. 부피가 커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는 애가 부피가 빵 하고 커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마만큼의 물이 온도가 높아지면 이렇게 부피가 커져요. 질량은 똑같은데.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이게 과학 현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밀도가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아, 밀도가 뭐예요? 뜻이 여러분들? 밀도 그냥 우리 그냥 일상생활에서 밀도 한 곳에 모여 있는 얼마나 빽빽한가가 보통 밀도가 높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으면 밀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 교실 안에 사람이 100명 있으면 막 미어 터지겠지. 밀도가 높은 거고 4명, 5명 있으면 밀도가 작은 거란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과학에서 밀도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부피분의 질량이 바로 밀도예요. 똑같은 부피에서 질량이 크면 밀도가 큰 거고 똑같은 부피에서 질량이 작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밀도가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자, 똑같은 사이즈로 하나는 스티로폼으로 공을 만들고 하나는 나무로 공을 만들고 하나는 쇠로 공을 만들었어요. 자, 다 사이즈 똑같아. 똑같은 사이즈야. 자, 누가 제일 무거워? 철. 그 다음에 나무, 스티로폼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셋 다 물에다 동시에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스티로폼 공은 떠요. 나무 공도 떠요. 그죠? 근데 이제 요렇게 뜨겠지. 스티로폼은 거의 위에 둥둥 떠 있을 거고, 이렇게. 나무 공은 약간
잠겨서 떠 있을 거고, 철은 그냥 가라앉을 거고,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뜨고 가라앉는 게 뭐 차이 때문이냐면, 여러분들 밀도 차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밀도가 작은 거는 밀도가 큰 거 위로 어떻게 돼요? 떠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밀도가 작은 거는 밀도 큰 거 위에서 큰 거 위로 어떻게 돼요? 떠요. 그리고 밀도가 큰 물체는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쇠 있지, 쇠덩어리. 철덩어리를 이만하게 사각형으로 큰 꽉 찬 철덩어리를 갖다가 물에다 놓으면 어떻게 돼? 가라앉겠어, 뜨겠어? 가라앉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만한 쇳덩어리를 물 위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돼? ปุ๊ 가라앉겠지, 밑으로. 그치? 근데 이 똑같은 쇳덩어리를 얇게 펴가지고 이만한 배를 만들었어요. 그럼 배는 뜨죠? 그죠? 왜? 똑같은 쇠로 만들었으니까, 똑같은 질량으로 만들었으니까 둘이 무게는 어떻게 돼요? 똑같을 거예요. 똑같은데 뭐가 커졌어? 부피가 커졌죠. 그러니까 뭐가 작아진 거야? 밀도가 작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거든. 철 1kg이랑 스티로폼 1kg이랑 누가 더 무거워? 똑같죠? 같이 1kg고 1kg인데. 그치? 이거는 질량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무겁다고 생각을 한 게 바로 뭐예요? 밀도예요, 밀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철 1kg은 요만할 거야. 이거보다도 작아. 요만할 거예요. 근데 스티로폼 1kg은 이만해요.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이라도 부피가 크면 어떻게 돼요? 얘가 밀도가 작아. 알겠죠? 작으면 부피가 작은 밀도가 크고. 자, 그래서 이 밀도라는 개념을 알면은 저걸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밀도가 선생님이 방금 어떻게 해요? 작은 게 어떻게 돼요? 밀도가 큰 거 위로 뜬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물을 가열을 해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서부터 아래에 있는 물이 어떻게 돼요? 상대적으로 먼저 뜨거워지겠지. 가열을 하니까.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물은 뜨거워지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물이랑 아래에 있는 물이랑 비교하면 어디가 먼저 뜨거워? 아래에 있는 물하고 위에 있는 물하고 비교해 주시면 아래가 먼저 뜨거워져요. 왜? 여기서 가열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뜨거워지고 상대적으로 덜 뜨겁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뜨거워진 물이 어떻게 되니까? 밀도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있던 물을 어떻게 돼? 아래로 밀어. 내려와. 그러면은 여기서 내려온 물이 여기서 다시 데워져서 어떻게 돼요? 이 위에 물보다 더 뜨거워지면 얘가 어떻게 돼? 다시 위로 올라가.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위로 아래 내려와. 덜 뜨거운 애가. 그럼 여기서 또 가열되면은 더 뜨거워진 물이 위로 올라가고 덜 뜨거운 애는 아래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걸 계속 순환을 하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차가운 애가 좀 더 내려오고 다시 뜨거워져서 올라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니까 순환되면서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고르게 뜨거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이 현상을 이용을 하는 게 바로 대류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뭐나 뭐에서 액체나 기체인 경우에만, 그러니까 직접 이동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뜨거워진 물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차가워진 물체는 밀도가 커져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서 계속 직접 액체나 기체가 이동을 하면서 열이 이동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난방할 때 집에서 보통 보일러 틀던지 난로를 켜던지, 난로 어디다 놔? 바닥에 놓니 천장에 놓니? 바닥에 놓죠. 난방할 때 바닥이 따뜻해야지 천장을 따뜻하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난로를 바닥에 놔야 여기서 뜨거워진 공기가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내려오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난로 때문에 데펴져서 위로 올라가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에어컨 어디다 놓니? 다 위에 놔두지. 위에 놔두는 게 왜 그러냐면,
에어컨을 위에다 두면은 에어컨 공기는 차잖아요. 아래 공기는 에어컨을 안 킨 데는 뜨겁죠. 그럼 찬 공기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무거우니까 내려와요. 그럼 뜨거운 공기는 위에 공기가 내려오니까 되게 위로 올라가. 그럼 에어컨이 다시 차갑게 해서 또 내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뜨거운 거는 어떻게 돼요? 난방을 하려면 어디다 둬야 돼요? 아래에다 둬야 돼요. 그래야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냉방을 해주려면 어디다 둬야 돼요? 위에다가 둬야 돼요. 그래야 차가워진 게 밀도가 커서 아래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입자가 이동을 하면서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을 하게 되는 현상을 뭐라 불러준다? 대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을 넣은 주전자가 아래쪽을 가열을 해주면 물 전체가 뜨거워진다. 그 다음에는 냉난방기를 작동을 하면 방 전체가 골고루 시원해지거나 따뜻해진다. 그러니까 난로를 폈을 때 난로를 켜니까 방 전체가 따뜻해졌다. 그럼 뭐가 일어난 거예요? 대류. 그 다음에 그러면 여러분들 냄비를 보통 어디서 끓이니? 아래서 불로 데워가지고 끓이잖아요. 옆을 데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데워지는데, 그러면은 원래 뜨거워진 게 위로 올라가고 차가워진 게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위에를 옆에서 데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진 게 아래로 못 내려오죠. 그치? 밀도가 작으니까 안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끓어요. 예, 그래서 가열해줄 때는 어디서부터? 아래부터. 냉각을 해줄 때는 위에부터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밀도 차이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대류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복사예요. 복사. 복사는 카피가 아니라 복사는 지금 전도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통해서 열이 이동을 했죠.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이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도와 대류는, 전도하고 대류는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전도는 고체 상태의 물질에서 열이 이동을 하는 거고, 대류는 액체나 기체 상태에서 열이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는 뭐가 필요해요? 고체나 액체, 기체 같은, 그러니까 얘네들은 전도 대류의 공통점은 뭐야? 열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고체가 있던 액체, 기체가 있던 전도 대류의 공통점은 열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있어야 돼요. 차이가 있다라면 전도는 직접 입자가 이동을 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대류는 액체나 기체 입자가 직접 이동을 하죠. 그렇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차이점은 얘는 입자가 이동을 하고, 전도는 입자가 이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얘는 입자 이동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입자 이동이 없어요. 자, 근데 복사는요, 열이 물질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직접 이동하라는데, 뭐의 형태로 이동을 하냐면 여러분들 빛 또는 전파의 형태로 이동을 하는 게 복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열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태에서도 전달이 되겠어? 아무것도 없는 상태. 뭐라고 불러? 진공. 그렇죠. 진공 상태에서도 복사는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태양빛이 지구로 들어올 때 태양 에너지가 여러분들 빛만 오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이 와요. 열도 오잖아요. 해 뜨면 요새 어떻게 돼요? 엄청 덥죠. 태양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그치?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할 때 그 에너지를 그냥 태양 에너지라고 안 하고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태양 복사 에너지. 왜냐하면은 태양 에너지가 뭐의 형태로? 우주 공간은 거의 뭐에 가까워요? 진공에 가까워요. 거의 진공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바로 뭐다? 태양빛이 복사의 형태로 거의 진공인 우주 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지구로 들어오게 된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별빛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게 복사로 또 전달이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난로를 켜놓으면 방 안 전체가 따뜻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건 대류예요. 근데
난로 앞에다가 손을 이렇게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손이 따뜻하죠. 그거는 뭐가 나와서 그러냐면은 복사열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복사 형태로 계속 뭘 내뿜어요? 에너지를 내뿜어서 그래요. 이게 모든 물체는 온도가 높던 낮던 다 뭐를 방출하냐면은 복사열을 다 방출을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왜 열 화상 카메라라고 알아요? 이렇게 찍으면 막 뜨거운 데는 빨갛게 나오고 좀 덜 뜨거운 데는 노랗게 나오고 차가운 데는 파랗게 나오는 그게 이제 나오는 열만 찍는 거거든요. 그게 복사 광선이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다 복사 에너지를 방출을 하고 이거는 진공 상태에서도 바로 어떻게 돼요? 전달이 돼요. 매질이 없더라도 직접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난로에 가까이 앉아 있었을 때 난로가 뜨거운 열기를 느끼는 거는 복사고 난로를 켜놨는데 방 안 전체가 다 따뜻해지는 건 뭐다? 대류예요. 햇빛이 비치는 곳은 그늘진 곳보다 더 따뜻하다. 그게 왜 그래요? 태양 열이 바로 닿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그래서 여러분들 햇빛 비치는 응달하고 햇빛 비치는 양달하고 햇빛 안 비치는 응달하고 눈이 쌓여 있으면 양달이 훨씬 더 잘 녹아요. 왜? 복사 빛을 받기 때문에. 날씨는 추워도 햇빛 복사 빛을 받기 때문에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녹아요. 그래서 열 화상 카메라로 사람이나 물체를 촬영을 해주면 온도를 측정을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병원 가면은 체온 잴 때 귀로 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찍어서 재는 거 있죠. 비접촉식 체온계라고 해서 이렇게 재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띡 찍으면 온도 나오는 거. 그런 것도 바로 뭘 재는 거예요? 복사 광선, 적외선을 재가지고 체온을 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열을 전달시켜주는 방법이 몇 가지다? 3가지예요. 전도하고, 대류하고, 복사.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복사가 일어날 때는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가 필요가 없다? 열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필요가 없고 전도나 대류는 열을 전달시켜주는 물질이 바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둘의 차이점은 얘는 입자가 이동을 하지 않지만 액체나 기체가 대류는 직접 이동을 하면서 열을 전달해준다 라고 하는 게 둘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열 전달 방법 3개예요. 전도하고 대류하고 복사하고 요 3가지. 자, 보자. 꼭 개념 짓기 문제 풀이 한번 해보자. 자, 6번. 자, 열의 이동 방식.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에게 전달되는 거는 바로 전도. 그죠? 네, 직접 이동을 하는 거는 대류. 그다음에 열이 물질을 거치지 않고 진공 상태에서 전달이 되는 거는 복사예요. 자, 그다음에 7번. 자, 열의 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O, X, X, O입니다. 자, 대류는 액체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 어디서도 일어나요? 기체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체하고 액체가 다 일어나게 되는 거고 복사는 주변에 물질이 없어도 일어나죠. 어디에서도 전달된다? 진공에서도 전달이 됩니다. 자, 다음 8번. 오른쪽 그림은 가열장치를 이용을 해서 철, 구리, 유리막대의 왼쪽 끝부분을 가열한 후에 열 화상 카메라로 봤더니만 뭐가 제일 전달이 잘 됐어요, 지금? 구리가 전달이 제일 잘 됐죠. 그쵸? 그러니까 빨갛게 많이 변한 게 열이 전달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구리가 제일 잘 됐고, 그 다음이 철이고, 그 다음에는 유리가 되겠죠. 그쵸?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9번. 오른쪽 그림은 냄비 속에 물이 끓고 있는 모습인데 뜨거워진 물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위쪽으로. 왜 이거? 부피가 커져서 선생님 뭐가 된다? 뜨거워진 물은 밀도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가워진 물은 아래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은 열의 이동 방식을 뭐라고 불러줘요? 대류라고 하고 이러한 열의 이동은 주로 액체나 기체에서 일어납니다. 자, 다음에 10번. 자, 다음은 열의 이동 방식을 나타냈는데 냉방기를 켜면 방 전체가 시원해지는 거는 대류. 난로 가까이 있어서 따뜻함을 느끼는 거는 바로 복사.
뜨거운 국에 담가둔 숟가락의 손잡이가 따뜻해지는 거는 전도. 열 화상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면 체온이 측정되는 거는 복사. 다음에는 물이 담긴 주전자 아래쪽을 가열해서 물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도 이것도 대류 현상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엠픽 탐구하기에서 나온 내용을 한번 보면은 지금 열 평형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그죠? 그래서 뜨거운 물은 온도가 점점 낮아지고 찬물은 온도가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 두 개가 온도가 같아지게 되면은 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때 뜨거운 물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잃은 열량이랑 그다음에는 찬물이 얻은 열 에너지가 서로 어떻게 돼요? 같은 거예요. 항상 같아야 돼요. 두 개가. 자, 그러면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가 않은 것을 골라주게 되면은 X, O, X, X예요. 자, 열은 뜨거운 물에서 찬물로 이동을 합니다. 항상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고온에서 저온 쪽으로만 이동을 해줘야 돼요. 반대로는 못 가고, 반대로 열이 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냉방기나 냉장고예요. 에어컨 키면은 여기가 차가운데 어떻게 돼요? 더 뜨거운 데로 계속해서 열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실외기 옆에 가면 어떻게 돼? 되게 뜨겁지? 왜냐하면 뜨거운 실내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서 그래요. 냉장고도 안에는 시원하지만은 냉장고 뒤에는 뭐가 나와요? 열이 나와요. 뒤로. 자, 다음에 처음 온도를 측정을 한 후 5분이 지나면 열 평형에 도달한다. 지금 열 평형에 도달하는 순간이 대략 언제예요? 8분 때죠. 8분 때. 그치? 8분 때에 도달했으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도 뜨거운 물과 찬물의 입자 사이의 거리는 변하지 않는다. 아니죠. 뜨거운 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고, 찬물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니까 뜨거운 물은 입자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고 가까워지고, 찬물은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게 될 거예요. 온도가 낮아지고 높아졌으니까. 자, 그러면은 온도가 높은 물체 A, 고온의 물체 A랑 온도가 낮은 저온의 물체 B를 접촉했었을 때 시간에 따른 두 물체의 온도 변화는 A는 낮아지고 B는 올라가야 되니까 3번처럼 변하겠죠. 자, 그러면 보자. 뒤에 유형 연습하기. 자, 온도가 다른 두 물체를 갖다가 온도가 높은 물체랑 낮은 물체랑 접촉을 해놓으면은 지금 10분쯤 됐었을 때 뭐에 도달했어요? 열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10분 후에 열 평형에 도달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다음에 고온의 물체가 A고 저온의 물체가 B란 말이에요. 따라서 열은 A에서 B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A가 고온의 물체고 B가 저온의 물체니까 A에서 B로 열이 이동을 하면서 A는 온도가 낮아질 거고 B는 온도가 높아질 테니까 8분까지 A의 입자 온도는 온도가 점점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활발해지는 게 아니라 둔해진다 라고 해야 되는 거고, 열 평형에 도달했었을 때 B의 온도는 지금 열 평형 온도가 몇 도예요? 30도죠? 그렇죠? 예, 따라서 둘의 온도는 30도에 도달을 하게 된다? 맞아요.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자, 위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음 단어를 이용을 해서 모두 설명을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열은 어떻게 돼요?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고,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입자 운동이 활발합니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지금 봅시다. 모닥불에다가 쇠막대를 넣어놓고 모닥불로 지금 냄비에 물을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 쇠막대를 통해서 쇠막대가 뜨거워지는 거는 전도, 그 다음에는
냄비에 물을 데우는 거는 대류. 그 다음에는 모닥불을 쬐었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거는 복사.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가는 대류, 나는 전도, 그 다음에는 다는 복사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2번이 될 거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가는 대류의 형태로 열이 이동을 하는 거니까 고체가 아니라 기체하고 액체 상태에서 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나에서 열은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한다. 나에서는 그렇죠. 뜨거운 곳에서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쇠막대가 달궈져 있는 이곳에서 이쪽으로 열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다에서 열은 햇빛 아래에 있으면 따뜻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방식인 복사로 열이 전달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4번이죠. 그래서 나와 같은 방식으로 열이 전달되는 예를 한 가지만 설명을 하세요 라고 하면은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 놓으면은 숟가락이 어떻게 된다? 따뜻하게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 뭐 요게 바로 뭐에 해당이 되겠어요? 열을 전달하는 방식 중에 전도에 해당이 되겠지요. 그렇죠? 자.